자, 이제 제 8장 하겠습니다. 8장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9장의 계획이겠죠. 예, 두 가지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확인하실 부분으로 꼭 확인하십시오. 한 문제 꼭 나오고 여기 있는 이것만 아시면 충분하십니다. 그 깊이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요것도 깊이 있는 내용 다 포함했으니까 이것만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 설명하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예.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랍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세울 때 일부 장소입니다. 전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나 또 용도 지구가 딱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용도 지역 전체가 또 용도 지구 정해지면 요 지역 전체는요, 그 용도 지구와 용도 지역 정해져 있는 요 치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쪽 끝 땅 전부 다 똑같은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군 계획을 세울 때 일부 장소를 딱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요만치 일부 장소 딱 정했다라고 가정을 딱 하면요, 요 장소 많지는 도로를 딱 기반시설 딱 설치한 다음에 발생되는 해당 토지들마다 상세하게 해서 요쪽에 A열에 1, 2, 3, 뭐 B열에 1, 2, 3 해가지고 토지마다 A-1 블록은 이러한 건물을 이쁘게 지어보자. 2 블록은요, 또 낮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보자. 다음에 또 C 블록은 다시 또 높은 건물 또 지어보자. 다음 밑에 있는 2 블록에 B 블록에 1, 2, 3 해가지고 이쪽은 다시 이쪽은 이쪽만 청사 등에 공원을 또 설치해보자. 공원 딱 설치해보고 가운데에 또 높은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보고 옆에 또 다시 공원을 설치해보자. 공원 C-1, 2, 3 블록은 다시 또 높은 건물에 또 건물을 또 건축을 해보자. 이렇게 건물 딱 건축을 해보고 가운데 또 높은 건물을 또 여기 학교 등을 딱 지어놓고 또 건물을 딱 짓는다. 아주 이쁘게 형성이 쭉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자세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정밀한 어떤 그런 계획을 딱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도시 전체에 못합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일부 장소 딱 정해서 이 장소에 대해서 멋진 계획을 세워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장소 안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주 멋진 구체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입니다. 목적. 이 일부 장소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대상 구역이다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지역 전체 안에 일부 장소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해서 일부란 말이지 전부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구역에 관한 결정과 요 계획에 대한 수립 전부 다 둘 다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이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 외에는 결정하지 못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이것을 결정을 딱 하게 되어져 있는데 통상적인 결정 절차를 밟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요, 요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구역 지정 계획 수립을 또요, 시도지사도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직접 할 수가 있고, 또 보통은요, 시장 군수일 때는 다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는데 시장 군수조차도 여기 있는 요 계획 수립과 요 구역 지정은 직접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직접 스스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와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보시면 뭔가 멋지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딱 세웁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뭐 개발을 억지하는 장소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좋아지는 어떤 그런 장소는요, 전부 다 필요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시장 군수까지도 해당 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할 때 항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할 수 있다지 하야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왼편에 보시면요, 이미지가 쫙 나와 있죠. 다 여건이 좋아지는 장소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좀 더 보다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제한을 억지하면 지정할 수 없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곳은요, 지정을 해야 된다. 지정 의무 대상 지역.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의무 대상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무적 대상 지역은요,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적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고 세 가지가 또 등장한다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여기서 지구 단위 기획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딱 보이면요, 반드시 여기에 딱 걸려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는 지역이 딱 붙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걸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정비 사업하는 정비구역, 또요 택지 개발지구에서는 사업입니다. 이 정비와 택지 개발하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 지정했다가 아닙니다. 정비구역과 택지 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끝났습니다. 종료했습니다. 하고 나서 10년이 경과되어진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딱 되어지면 해당 그 장소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아니고 하던 사업이 끝났다. 이쪽은요 준공인가, 이쪽은 준공검사입니다. 그 받고 입주가 다 되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장소일 때는 지정을 해야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운 기억이 또 납니다. 끝난 10년. 두 번째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이것이 해제가 딱 되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딱 되었다. 그러면요 여건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해제되어진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두 장소는요 시가지 도시지역과 그 인근 장소 딱 붙어 있습니다. 공원들 도시 안에 있어요. 이런 멋진 장소, 시가지가 붙은 장소가 크게 풀렸다 할 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면적이 아주 클 때는 그 주변 시가지와 또 주변 주상공업지역과 조화를 맞춰야 돼. 맞추기 위해서요 개발을 잘 세우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녹지입니다. 녹지. 도시 안에서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딱 되었습니다. 변경이 딱 되었어요. 변경되었으니까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또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변경되어진 그 면적이 역시 30만 제곱미터 이상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녹지에서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진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해서 지정을 또 해야 됩니다. 녹지가 어디 있죠? 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그 장소가 크게 풀렸다 할 때 주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조화되게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해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주상공업지역입니다. 주상공업지역 변경 30만 제곱미터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혹시나 뭐 거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 30만 하면 아닙니다. 자, 또요. 비도시 농림지역 관농자에서 이제 도시가 되었다. 30만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개발 제한 비도시가 아닙니다. 시공 해제 30만. 녹지가 주상공업지역에서 변경 30만이지 기타 장소의 변경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일 때만 지정을 하여야 한다지 그 외 장소는요 지정할 수 있었거나 좀 하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의무가부터 반드시 요 세 적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입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더 시골 농촌 비도시 시골 농촌입니다. 비도시 지역에다가 지정하고자 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보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 요건이 뭐냐라 하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1번부터 다 보시면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일단은요 보시면 자, 요것도 9번 딱 합니다. 아파트 또는요 기타 연립주택 단지 개발을 위해서다. 또 기타 목적입니다. 나눕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기타 목적 나뉘어서 아파트 단지가 딱 나올 때는요 시골 농촌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뭐 도로 도도 학교 이런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커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타 장소, 기타 목적 무슨 저기 뭐 공장 창고 등을 지어든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이라 할지라도 이미 가보니까 그 장소에 초등학교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해당 그 장소가 서울 오른편에 있는 뭐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 안에 딱 있을 때는 규모가 좀 작아도 돼.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되겠다. 좀 완화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요 30만 또는 3만 또는 10만 관한 이것들입니다. 면적들. 요 면적들의 50%입니다. 50% 이상은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타 장소가 필요할 때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 통상적인 개발 목적일 때는요,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 반기고 하세요. 이 말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말고도 각종 어떤 기반시설 설치 가능할 것이고, 주변과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좋은 말이니까 넘어가십시오. 그 두 번째입니다. 이미 그 장소에 개발 진영지구 결정이 되어져 있는 바로 용도지구 있습니다. 요 장소에다가 또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요 개발 진영지구 요것이 특정 용도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또 지역 제한 받네요. 그래서 보니까 자, 주거 개발 진영지구 1등 땅값 필요없습니다. 그냥 계획관리지역 안에 100%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 유통, 어떤 개발 진흥지구 일대는요, 일단은 계획관리도 되고 생산관리도 되고 농림지역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일대는 비도시면 다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목적에서 주군데 것이 아파트 연립이면 면적은 30만 이렇게 같이 맞춰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면적 제한도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해당 장소에 대해서 지구 단위 개코 지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전에 기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요. 이 용도지구를 이제 폐지하고 대체하기 위한 목적구역 지정 일대에는요, 이런 식의 위치 제한, 규모 제한 다 받지 않고 다 필요할 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일 오른편 끝에 박스안에 3번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획이 딱 나왔으면요, 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장소 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3년 시간 줍니다. 3년이 되어도 이 계획 수립을 못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날 구역 지정 실효된다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이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3년 안에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3년 되어도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다라면 다음날 요 구역 실효시킨다. 요것 끝에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구역이었습니다. 해서 안장을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제9장 가보시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계획 수립. 이거 3년 안에 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안 나오면 다음날 실효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또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그럼 장소를 정했으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멋진 계획 수립해야 돼요. 요 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된다. 요 수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기구로 일반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계획을 세울 때요, 각종 어떤 제한을 완화합니다. 완화하거나 또요 배제하거나 통합한다 합니다. 완화하거나 배제합니다. 또 통합합니다. 통합하지 무슨 강화한다 이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강화는 없어요. 배제, 완화, 통합입니다. 특히 완화입니다. 완화 조항이 중요해서 요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계획 속에 포함될 첫 번째 내용이 또 나와요. 내용이 또 무엇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이 계획의 내용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각종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완화하는 또 범위가 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딱 보시면요, 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계획 수립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많은데 다 있으면 참 좋겠죠. 참 좋겠지만 요 중에서도 반드시 필수적 포함사항이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래서 내용에 딱 보시면 1번부터 8번, 9번 쭉 나와 있죠. 아주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가 5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상가 5는 필수 포함사항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포함사항은 3번과 5번 이 두 가지가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수 포함사항은 확인을 꼭 하시고 암기하십시오. 이것도 두 문제 한번 따봅니다. 이 장소를 딱 정했으면 그 안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기반시설의 어떤 배치입니다. 배치, 위치, 장소하고 크기, 규모를 이제 결정한다. 배치와 규모를 또 결정한다 합니다. 규모. 그래서 어떤 시설 종류를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정한다. 배치와 규모를 딱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도로, 학교 등, 공원 등이 주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시설 딱 정해지면 도로 사이에 형성이 되어진 토지들 별해가지고 이 토지들마다 도로 사이 토지 가로등마다 어떤 종류의 건축물 종류를 어떤 종류로
또 그 넓이, 건폐율을 어떤 규모로, 또 용적률 어떤 크기로요. 또 건물 높이까지 결정해라. 그래서 일종 어떤 건물, 아파트를 건폐율 30%, 용적률 우선 뭐 300%, 또 높이 100m 이렇게 요 사항은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필수 포함 사항이고요. 그 외 사항들은요 포함을 할 수 있다. 그 외 사항들은 전부 다 포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건용이어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 제한들과 건폐율과 용적과 높이 제한에서 건건용이는 필수 포함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이 지구의 목적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일때는요 필수 포함 사항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어딥니까? 있죠?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다만 이해 내용이 뭐냐?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의 어떤 목적일 때는요 필수 포함 사항도 필요 없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목적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일 때는요 구역 지정의 요건도 받지 않고 계획의 내용도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포함 사항 건건용이 또 암기하십시오. 오른편 가십니다. 그리고 완화하는 조항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다. 엄청 많이 있는데 완화할 수 있는 딱 범위가 또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조합 법조항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완화할 수 있는 딱 정해져 있는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도 중요합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아주 많은 건축법 제한이 있냐? 제한은 별로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은요 행위계획만 딱딱 세우고요 제한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크게 보시면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건축 제한 건물 종류 결정 딱 해주고요 건폐율과 비었습니다. 55, 66, 57, 98, 87, 777, 222, 224 이거 하고요 또 용적률 상한선 요거밖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딴 제한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전부 다 풀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실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건축 제한이. 그 다음에 근데 이 건축법 가시면 수백 가지의 건축법 제한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제한들 가운데서 딱 4가지 묶음입니다. 그래서 조대공입니다. 조대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경 대지 도로의 접도 관계와 공개 공지와 건물 높이 제한 둘 다 완화할 수 있다 해서 조대공입니다. 건축물의 조경, 대지, 도로, 공개, 공지와 높이 제한 이시 대지의 분할 제한도 아니고요. 대지 안의 공지도 아닙니다. 공개, 공지. 세 개 딱 나와있죠. 요 4가지입니다. 조대공의에 대해서만 완화할 수 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 가시면 건축물 종류와 또 크기 별로해가지고 설치할 부설 용도의 주차장 조항 이것도 완화할 수 있다. 해서 건건용 조대공의 부 또는 주차장 부주 해가지고 요거만 완화할 수 있지. 요거 외에는 법적으로 완화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용 조대공의 부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특히 완화할 때 또 범위도 제한받습니다.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때 보시면요. 해당 그 장소가 도시, 지역 안이든 밖이든 간에 요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그 건폐율의 최대 150%까지입니다. 1.5배까지. 그 다음에 용적률은요. 적용되고 있는 그 용적률의 2배까지 해서 20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다 해서 요 범위 벗어나지 못한다. 150%, 200% 최대 상한선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또 통상적인 제한을 딱 알립니다. 자, 그 내용들이 보시면 일단 오른편에 45페이지에 큰 박스 위에 보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반갈로 2번 보시면 제일 밑에 관로 5번 사항을 또 보셨습니다. 그 말고도 보시면요. 4번, 5번을 보셨어요. 이거 말고도 1번, 2번, 3번과 6번 사항 등의 완화 사항이 있는데 특히 저번 시험에 6번 사항이 나왔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필요 없고요. 1번 딱 보시면 자, 1번 딱 보시면 추가적인 것도 완화 사항인데 한옥 보존, 한옥말이거나 차 없는 거리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한옥말이나 또는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 차가 별로 없으니까요. 한옥마을과 차 없는 거리 조성할 때는 주차장 조항을 100% 다 완화할 수 있다. 이번은요. 차 없으니까 차고 설치할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완화할 수 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기타 2번 보시면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또 당해지구에 대해서 구역 지정했을 때에는요. 이때는 높이 제한을 16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또 태클을 딱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딴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또 3번 또 신설되어진 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1년부터 3년이 되어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날 구역 지정 실효가 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획 수립을 딱 했습니다. 이때부터 5년 되어도 요 계획에 맞는 목적 건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역시 그 다음날 이제는요, 요 계획 자체가 실효된다라는 말 딱 보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일로부터는 3년 안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획 수립했다. 5년 내에 착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하면 각기 그 다음날 실료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계획 실료 이 경우는 보시면 주민들이 입안 제한해서 들어온 계획일 때 한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제일 말미에 4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건물을 건축할 때 다른 용도 지역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발표되어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만 토지가 이용된다. 그런 것이 제일 말미에 딱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딱 보시고.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했지만 요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있던 그 용도 지역 제한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순간부터 최대 5년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같이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는 계획대로 다 이용되게 된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배우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구단위 계획상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10장 가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편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또 장이 좀 틀리죠. 틀리니까 이것은 우리 잠시 장을 바꾸어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